이번엔 사법개혁 특위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어저께인가요? 회의가 네. 파행을 거듭했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권도 그렇지만 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후한무치, 이럴 때 후한무치 쓰는 것 같아요. 네, 후한무치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어저께 진섬희 의원님이 또 오랜만에 흥분하시고 그냥 막 세게 하여튼 국민들에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의 수장이죠. 네.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편하게 네.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실제로 이제 안미영 검사가 토로했던 어려움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네. 예. 그럼 염동열 의원은 어떠냐?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네. 사개특위는 검찰의 향후 모습과 권력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거기 있는 한 역시 관련된 사건 수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러나라. 사기특위 빠지고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재난특위 예. 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 재난특위. 예. 자기와 관련 없는 재척 사유가 없는 국회 재난특위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용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퇴를 안 하겠다는 명분을 뭐로 얘기하던가요? 뭐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거죠. 이것은 뭐 추측일 뿐이다. 추측일 뿐이다. 자기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네, 그렇죠. 난 한 점 부끄러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도는 많이 나왔어? 네. 이런 공방 속에서 장제은 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묻지마 폭로로 백혜련 우리 대변인이죠. 네. 과 안미영 검사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었어요. 둘이 뭐 커넥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커넥션이 요새 있다고. 장제은 의원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근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 전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그 자한당 입당 그 기자회견 때 MBC 기자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탁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 끊은 사람이 장지원 대변인. 맞아요. 그랬더니 다 끝났어. 뭐 이러면서 근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제가 태도로. 보니까 이거 좀 모양새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그분이 저 통일교에서 누워서 사진 찍으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평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당 대변인은 그래도 기자들과 소통하고 언론을 좀 해야죠.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현장을 보니까. 근데 이제 질문할 때 기자들이 이제 자기를 밝히잖아요. MBC 기자 누굽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갑시다 그러고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네. 그렇죠? 못 보셨구나. 좀 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언론들과 대면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랬죠. 네. 뭐 정해진 질문만 한다거나 질문을 사전에 뭐 한다든지 그럼 뭐 결국 그랬잖아요, 말로가. 아니 MBC 대중을 그리고 국민들을 모시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언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언론도 언론이지만 MBC 출신의 앵커가 MBC 보도국의 기자의 질문을 못 받는다는 것도 뭐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MBC 출신이 많아요. 노웅래 의원, 박영선 의원, 신경민 의원, 우리 다 MBC네.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님. 네. 참 저도 그 모습 보고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네. 사개특위 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말하는 위헌 소지는 어떤 부분이죠? 위헌 소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부정적인가? 글쎄요. 왜 그러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시원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입장에 관련돼서는 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조직을 좀 보호하려는 그리고 그런 심리가 있을 거야. 그런 심리가 있죠.
제가 1년 전에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공수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그 경찰의 이제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치부를 왜 경찰에게 알려줘야 되냐.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별도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탄생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생각하는 모델은 기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 그럼 결국은 뭐 국회의원 내지 고위공직자들의 기소권인데 검찰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검찰이 자기 임무를 잘하고 깨끗하고 부정과 비리만 안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기소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검찰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가 싫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 공수처가 생기면 나도 언젠가 수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공포스럽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당연히 뭐 청소년 때도 잘못하면 다 조사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국민 5천만이 다 그러는데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가 나를 감히 수사하랴라고 생각하죠. 네, 공수처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네.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 또 공수처 비슷한 어떤 기관의 기관을 만들라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나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공수처라는 이름은 없었고.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개의 그러니까 검찰과 독립된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감찰도 하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걸 정작 대폭 축소시켰었죠. 축소가 아니라 원래 그 기능이 공수처가 없을 때는 민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이 우병우 아니야. 결국은 특별의 비리를 옹호하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그럼 뭐해?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뭐해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뭐 특별감찰관 내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없으면 그냥 찌라시 받아보면서 정보 보고 올리는 건가?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든 거로. 그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반대입니다. 지금 뭐 검찰 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면 옥상 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약 도입해서 그 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처장이 꼭 검찰 출신은 아니죠. 검찰 출신 아니어도 되죠. 그 뭐 시민사회나 뭐 그래도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되는 법안들이 있죠. 저는 검찰 출신만 안 되면 다 된다로 좀 법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박주민 의원님. 지금 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에는 그 검사도 옷을 벗고 나와서 몇 년이 지나야 뭐 그 공수처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청원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뭐 모든 검찰이 그렇지 않지만 정치 검찰들의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우리가 좀 통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주 양심적인 뭐 법학자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 또 시민 사회 뭐 이쪽 분들이 좀 이런 공수처를 잘 이끌어 나가면 대한민국이 더 한층 더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꼭 완성해 주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사기특위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박주민 의원님하고 다 부탁하니까. 사개특위 논의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공수처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뭐 개헌과 달리. 사실은 이제 공수처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공수처는요.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검찰이 자체 개혁안도 만들고 있지만 공수처가 그 검찰 개혁의 거의 화룡점정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야당이라면 오히려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검찰을 견제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검찰이라는 큰 칼을 막 휘둘러서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뭐 네. 나쁠 게 없죠. 근데도 이렇게 반대를. 주로 우리가 역대 정부를 보면 여당 쪽의 부정과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일뿐이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네, 그렇죠. 난 한 점 부끄러움 없는데. 왜 이렇게 보도는 많이 나왔어? 네. 이런 공방 속에서 장제은 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묻지마 폭로로 백혜련 우리 대변인이죠. 네. 과 안미영 검사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었어요. 둘이 뭐 커넥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커넥션이 요새 있다고. 장제은 의원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근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 전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자한당 입당 그 기자회견 때, 네. MBC 기자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탁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 끊은 사람이 장지원 대변인. 맞아요. 그랬더니 다 끝났어!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제가 태도로. 보니까, 이거 좀, 모양새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그분이 통일교에서 누워서 사진 찍으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평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당 대변인은 그래도 기자들과 소통하고 언론을 좀 해야죠.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현장을 보니까. 근데 이제 질문할 때 기자들이 이제 자기를 밝히잖아요. MBC 기자 누굽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갑시다 그러고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네. 그렇죠? 못 보셨구나. 좀 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이번엔 사법개혁 특위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어저께인가요? 회의가 파행을 거듭했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권도 그렇지만 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후한무치. 이럴 때 후한무치 쓰는 것 같아요. 네, 후한무치 하는 것 같은데 왜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어저께 진섬희 의원님이 또 오랜만에 흥분하시고 그냥 막 세게 하여튼 국민들에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의 수장이죠. 네.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편하게 네.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실제로 이제 안미영 검사가 토로했던 어려움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네. 예. 그럼 염동열 의원은 어떠냐?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네. 사개특위는 검찰의 향후 모습과 권력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거기 있는 한 역시 관련된 사건 수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러나라. 사기특위 빠지고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재난특위 예. 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재난특위. 예. 자기와 관련 없는 재척 사유가 없는 국회 재난특위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용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퇴를 안 하겠다는 명분을 뭐로 얘기하던가요? 뭐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거죠. 이것은 뭐 추측일 뿐이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치부를 왜 경찰에게 알려줘야 되냐.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별도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탄생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생각하는 모델은 기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 그럼 결국은 뭐 국회의원 내지 고위 공직자들의 기소권인데 검찰이 조류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검찰이 자기 임무를 잘하고 깨끗하고 부정과 비리만 안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기소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검찰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가 싫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 공수처가 생기면 나도 언젠가 수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공포스럽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당연히 뭐 청소년 때도 잘못하면 다 조사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국민 5천만이 다 그러는데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가 나를 감히 수사하랴라고 생각하죠. 네, 공수처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 또 공수처 비슷한 어떤 기관의 기관을 만들라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나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공수처라는 이름은 없었고.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개의 그러니까 검찰과 독립된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감찰도 하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정작 대폭 축소시켰었죠. 축소가 아니라 원래 그 기능이 공수처가 없을 때는 민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이 우병우 아니야. 결국은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그럼 뭐해?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뭐 특별감찰관 내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없으면 그냥 찌라시 받아보면서 정보 보고 올리는 건가?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든 거로. 네. 그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반대입니다. 지금 뭐 검찰 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면 옥상 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약에 도입해서 그 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수장을 처장이 꼭 검찰 출신은 아니죠. 검찰 출신 아니어도 되죠. 그 뭐 시민사회나 뭐 그래도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네네.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되는 법안들이 있죠. 네. 저는 검찰 출신만 안 되면 다 된다로 좀 법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박주민 의원님. 지금 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에는 네네. 그 검사도 옷을 벗고 나와서 몇 년이 지나야 뭐 그 공수처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들과 대면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랬죠. 뭐 정해진 질문만 한다거나 질문을 사전에 뭐 한다든지 그럼 뭐 결국 그랬잖아요, 말로가. 아니 MBC 대중을 그리고 국민들을 모시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언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언론도 언론이지만 MBC 출신의 앵커가 MBC 보도국의 기자의 질문을 못 받는다는 것도 뭐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MBC 출신이 많아요. 노웅래 의원, 박영선 의원, 신경민 의원, 우리 다 MBC네. 김성수 의원님. 네. 참 저도 그 모습 보고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네. 사개특위 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말하는 위헌 소지는 어떤 부분이죠? 위헌 소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부정적인가? 글쎄요. 왜 그러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시원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입장에 관련돼서는 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조직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거야. 그런 심리가 있죠. 제가 1년 전에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공수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그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